오늘 2018 진안 드림의 듀 원탁 토론회 사회를 맡은 진안교육지원청의 장학사 안진태입니다. 진안 아이들의 행복한 삶 그리고 진안 교육의 성장과 발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소중한 시간 내서 오늘 참석해 주신 우리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 내빈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사 순서를 간단하게 먼저 안내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의례 후에 개회사와 교육장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토론회 진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안내를 드리고 발제와 원탁 토론회로 이어지겠습니다. 원탁 토론 후에는 10분 정도 휴식을 갖고 난 다음에 토론 결과를 정리하고 더불어 오늘 소감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학교 꿈을 키우는 진안 교육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면서 입보다는 귀를 크게 열고 교육 가족들의 목소리 듣기를 즐거워하시고 함께 의논하고 마음과 의지를 모아서 지역과 함께 가는 진안 교육을 이루고자 불철주야 애쓰시는 진안교육지원청 이인숙 교육장님께서 개회사와 함께 내빈 소개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지금부터 2018 드림의 듀 원탁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사 말씀에 앞서서 먼저 오늘 원탁 토론회 개최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먼 길 달려와 주신 내빈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개해 드릴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류의 고장 순창에서 순창교육지원청 김택수 교육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전북과학교육원의 김영창 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관내 중학교에서요 동양중학교 이준호 교장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령중학교 박화범 교장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 많이 또 참석해 주셨습니다. 진안초 송영님 교장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진안중앙초 정인옥 교장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대군초 최영수 교장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마령초 이효숙 교장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진안 마이꿈 유치원 김수미 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진안교육 길을 묻다 두 번째 원탁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진안교육의 발전에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우리 학생들 그리고 교직원 여러분 그리고 여러 내빈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진안에는 섬진강 발원지 대미섬이 있습니다. 이 대미섬에서 시작된 자그마한 샘물이 고원의 땅을 흐르고 나아가 전라의 땅을 적십니다. 생명의 근원인 이곳 진안에서 자연을 넘어 지속 가능한 미래 교육을 찾고 또 풀고 싶습니다. 오늘 모처럼 우리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이셨으니 여러 해안들이 모아져서 앞으로 우리 진안교육이 나아갈 길을 밝혀주는 환한 등불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진안교육의 미래를 밝혀줄 여러분들의 고귀한 의견들 소중하게 귀담아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행사에서 박수를 두 번 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우리 인사말 해주신 우리 교육장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누구보다도 귀를 넓고 크게 열고 우리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설레이는 마음으로 경청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제에 앞서서 오늘 원탁 토론의 진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 말씀드리고 다음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원탁 토론회는 총 20개의 원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초등학생 토론자들로 구성된 5개 원탁, 중학생들로 구성된 5개 원탁, 그리고 유치원 선생님들로 이루어진 원탁 하나와 초등학교 선생님들로 이루어진 원탁이 5개입니다. 그리고 중등 선생님들로 이루어진 원탁이 4개, 이렇게 해서 총 20개의 원탁으로 나누어서 주제별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중학생들로 구성된 5개의 원탁은 진행자뿐만 아니라 기록자까지도 우리 관내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충분하게 토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원탁별로 토론을 진행하시는 진행자 선생님들께서는 가능한 그 참여한 토론자들 전원이 발언의 기회와 시간을 좀 고르게 쓸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고요. 토론에 배정된 시간이 90분입니다. 90분 시간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약속된 시각에 토론을 정리하고 다음 순서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을 마무리하실 때는 원탁별로 발표자 한 명씩을 선정하셔서 그분이 우리가 나눔의 시간에 토론하신 내용과 소감을 간략하게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록을 맡으신 선생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한 한 그 토론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발언들을 철저하게 기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는데 그 내용도 참고를 하겠습니다만은 중요한 내용은 저희가 오늘 토론의 결과를 소책자로 제작을 해가지고 지난해 많은 교육 가족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탁에서 토론되어서 합의된 내용 중심으로 그 합의된 내용들을 개조식으로 좀 정리해서 따로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소책자를 제작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정리하신 파일은 메신저를 통해서 진안교육지원청 안진태 이제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취합해서 책자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발제를 마친 선생님의 발제를 들으신 후에 이미 안내 드린 대로 지금 그 원탁별 소 주제를 미리 확인하시고 토론 참여를 희망하는 원탁의 자리를 잡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제 후에 생각이 바뀌시면 그 원탁을 이동하실 기회를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셔서 원하시는 소주제 토론에 참여하시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능하면 너무 그 특정한 원탁으로 많은 분들이 집중되거나 몰리지 않도록 이렇게 자리를 배려해 주시면 더욱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진안교육의 개선을 위한 실천 방안에 대하여 원탁별로 선택하신 그 다양한 영역에서의 실천 방안에 대한 활발하고 그리고 생산적인 토론을 위해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장승초등학교 이영상 선생님, 우리 박수로 청해서 발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감히 진안교육의 현주소를 어떻게 하기는 어렵고 이 토론회를 위해서 많은 분들의 노력과 준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의 과정이 있었는데 그 안에 이제 협의 과정에서 저도 같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나오는 수많은 오늘 이렇게 배정된 주제들, 그다음에 오늘 배정되지 못한 여러 주제들이 모두 다 진안교육의 현주소를 절실히 반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나왔던 주제들과 또 보다 더 발전적으로 논의되었으면 하는 주제들을 조금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가장 무겁게 와닿은 주제는 청소년들의 진로에 대한 고민들이었습니다. 이거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고민이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진로라는 말 속에도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직업에 대한 고민, 그다음에 진학에 대한 고민, 이와 연동해서 입시에 대한 고민들 이게 다양했습니다. 이제 아마도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너무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학생들, 학부모, 교사 모두가 다들 불안해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대대로 내려왔던 우리 교육계의 현실 그런 것들이 아직도
그대로 고민이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진로에 대한 고민은 결국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그다음에 내가 무엇에 더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보다 더 공부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거는 어떻게 살아갈 건지에 대한 고민이고 결국은 삶에 대한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우리 지난 지역만의 고민은 아니라 이 시기를 겪고 있는 우리 모두 사회 전반이 함께 품고 있는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 진로에 대한 고민은 정답이 없는 고민 아니면은 정답이 너무 다양한 고민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각 지난해 있는 학교와 지난 지역 사회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다양한 실천들도 마음껏 해볼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좀 논쟁이 필요한 주제들도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인성교육 이야기도 많이 나왔는데요. 그 인성교육이 더 강조돼야 되는가, 아니면 민주 시민교육이 더 강조돼야 하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고민들도 했습니다. 뭐 개인적 견해를 좀 더 포함해서 명료화하자면 우리 교육이 착한 사람을 길러내는 교육을 할 것이냐, 정의로운 사람을 길러내는 교육을 할 것이냐, 어디에 방점을 좀 더 두어야 할 것이냐. 물론 정의롭고 착한 사람이면 더 좋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성교육에 대한 관점을 좀 더 넓혀보자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기초학력 논의도 되게 많이 되었어요. 근데 기초학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엄청난 연구 주제거리입니다. 여기서도 물론 이야기가 되어야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논쟁이 필요한 주제들도 나왔고, 이런 문제들은 당연히 우리도 같이 고민해야 되는 교육 전반의 문제고 거시적인 토론 주제들이죠.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학교 차원에서 토론하면 좋겠다 싶은 주제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주제들인데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또 반면에 꼭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덜어내야 할 것은 뭐고, 새롭게 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이런 주제들도 나왔습니다. 또는 우리가 다니고 싶은 학교, 그런 관련된 주제들도 나왔고요. 근데 이런 주제들은 그 학교 교육 과정을 계획할 때 학교 구성원들이 모여가지고 이 주제로 진지하게 토론을 하면 어떨까? 그리고 이런 주제로 학교 자체에서 토론할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지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선생님들 중심으로는 교사 전문성과 관련된 주제들이 많았습니다. 놀이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유치원 선생님들의 고민이 담긴 주제도 있었고, 마을 교육과정 활성화, 학생들의 자존감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그다음에 효과적인 저학년 문자지도 방안은 무엇일까, 저학년 기초학력과 관련해서 이런 주제들을 보면서 선생님들이 평상시에 교사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들이 담겨 있는지 엿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여러 주제들은 모두 토론할 만한 훌륭한 주제거리임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주제들이 이번 토론회에서도 다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한편으로 오늘 토론회가 진안교육지원청에서 주최하는 토론회고, 진안교육 관련자들이 모인 이 단위의 토론회이기 때문에 우리 뭐 사회 전반적인 차원에 적합한 주제나 또는 학교 차원, 교사 차원에서 하기 적합한 주제보다 현재 진안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육 정책들, 이걸 조금 살펴봐 가지고 덜어내거나 또는 변화할 부분 또는 새롭게 할 부분은 없는지 그런 차원의 주제도 논의되면 더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이 원탁 토론회 자체도 좋은 주제거리라고 생각합니다.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 등 여러 주체들을 의견을 모아가지고 이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을 진안 교육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라는 취지에는 저도 너무나 공감을 하는데요. 근데 이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거창한 일회성 토론회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토론회를 좀 소박하게라도 진행한다면 그게 더 우리 지역의 교육 발전을 위해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그랬을 때 이 상시적인 협의체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운영할지도 토론 주제거리가 되겠죠.
그다음 마이골 교육 한마당인데요. 학생들이 지역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 활동 모습도 보고 또 여러 가지 체험도 하고 문화 공연 행사도 합니다. 그래서 나름의 의미가 있는 행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행사도 다시 한번 좀 아까 그 청소년들의 진로 고민이 굉장히 무겁게 다가왔다는 그 지점과 연관시켜 보면은 좀 이 박람회 행사라고 하는데 이 박람회 행사를 계속 유지할지 좀 더 의미 있는 다른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이루어질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그 의정부에는 몽실학교라는 청소년 자치배움터가 있습니다. 그 이 몽실학교에는 방과후라든지 토요일 또 방학 중 주로 이런 시간대에 지역에 있는 많은 학생들,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고등학생들까지 청소년기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여기에 모여가지고 그 학생들이 스스로 해보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기획하고 실천해 볼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지원을 하는 학교입니다. 의정부 교육청에서 지원을 거의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사회 단체 쪽에서도 같이 하고 있는데 뭐 여기서 하는 구체적인 활동들은 시간 관계에서 생략을 할게요. 그냥 지금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책도 나와 있습니다. 몽실학교 이야기를 담은 그동안에 한 3, 4년의 노력을 담아서 책이 나왔는데 학교에서도 굉장히 토론 주제로 해볼 만한 책입니다. 이 몽실학교 사례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있어요. 익산에 어울누리 학교라는 이름으로 청소년 자치배움터가 생겨났습니다. 근데 아까 의정부나 익산 모두 도시예요. 제 생각에는 이런 청소년 자치배움터는 우리 같은 작은 지역에 더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또 그 청소년기 학생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또래와의 협력적 관계입니다. 또래와의 협력적 관계와 활동 속에서 청소년기 학생들은 특히나 더 많은 성장과 발달을 한다는 게 교육학적으로 검증이 된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지역은 소규모 학교가 많아가지고 그 학교 자체 내에서는 다양한 협력적 활동을 이루어내기에는 규모상의 한계가 많아서 그래서 권역별이라든지 아니면 진안 지역 자체라든지 학생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다양한 협력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는 정책, 그게 우리 지역에서 더 필요한 정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원탁 토론회와 마이골 교육 한마당에 들어가는 1년 예산이 1억 원 이상입니다. 그 예산이면은 이런 청소년 자치배움터를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당면한 문제인 방과후 지역화 정책도 같이 논의됐으면 합니다. 방과후 지역화는 전라북도 교육청이랑 전라북도의회 차원에서도 마을 교육 공동체 정책과 함께 지역 교육 생태계 활성화 방향으로 자리 잡아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이거는 학교 업무를 최적화시켜 가지고 학교 교육력 향상, 그러니까 교사들이 학생들과 교육 활동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원책이기도 하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내년도 2019학년도 방과후 일괄 위탁 방안이 조금 이렇게 진행되는 듯 싶다가 보류되었습니다. 진안교육지원청에서도 이 사항을 지금 고려하고 있다, 검토하고 있다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이 정책이 시행되었을 때 효과는 어떠할지, 또 정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예상되는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사항들을 이 자리에서 열어놓고 토의를 해서 우리가 진안교육청의 당면한 정책 과제들을 함께 논의했으면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제는 마치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좋은 토론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좋은 토론만큼이나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누어졌던 여러 결과물들이 꼭 현장에도 반영되길 바라는 마음이 더 큽니다. 예,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네, 발제를 해주신 우리 이영상 선생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거 뒤에서 부탁하시기는 오늘 토론의 말미에 좀 안내를 하라고 했는데 분실된 핸드폰을 하나 주웠습니다. 잃어버리신 분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이거 아마 이 불편한 마음으로는 토론이 안 될 것 같아요. 혹시 핸드폰을 분실하신 분들은 이쪽 그 내빈석 쪽으로 오시면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영상 선생님 약속한 10분을 잘 지키셔가지고 발제를 해주셨는데
발제 내용을 저도 이렇게 들어보니까 우리 진안교육의 중요한 요소들을 이렇게 콕콕 짚어주셨습니다. 아마 들으시면서 오늘 토론에서 이렇게 나눌 거리들이 아마 많이 생각나셨을 걸로 기대가 되고, 좋은 토론에 좋은 소식이가 되어주신 것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발제를 들으신 이후에 제가 기회를 한번 드린다고 했습니다. 혹시 토론하고 싶은 주제가 바뀌셨다면 그쪽 무덤으로 자연스럽게 이동을 해주시고요. 뭐 그대로 계셔도 괜찮습니다. 이동하신 후에 각 원탁별로 자리가 정돈되면 우리 진행자들 주관하에 90분 동안 원탁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50분 정각에 원탁별 토론을 마무리하고 10분간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90분을 기대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 전에 지난주에 근무했었는데 거기서는 외부 강사를 사용해서 그 3RS가 안 되는 애들을 별도로 강사가 했었어요. 제가 이제 학교로 옮겨서 동양에 왔는데 처음에 이제 외부 강사를 했었어요. 근데 모집을 하는데 강사가 안 와요. 시골이라. 좋은 강사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에서 쓸 수 있는 분으로 이렇게 했는데 1년간 해봤는데 효과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끼리 워크숍을 해서 이렇게 계속 했으면 좋겠는데 효과가 없으니까 우리 담임이 해보자 해가지고 무슨 공모 사업을 군 지원 사업을 신청을 해서 강사비를 시간당 25,000원씩 담임한테 주 2회씩 연중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선생님들이 이제 좀 힘들긴 하죠. 일주일에 2시간을 한 명이나 2명만 진짜 3RS 안 되는 애들 가장 그 반에서 부진하는 애들을 일주일에 2시간씩 이렇게 했는데 효과가 굉장히 높았어요. 1년을 해봤는데 선생님들이 해보고 애들한테 도움이 많이 된다. 힘들긴 하지만 그래서 그 다음에 담임이 자기 반 담임이 그러니까 여기는 지급을 하고 그렇게 하자고 합의가 됐기 때문에 저희는 그게 시간이 확보가 되는 거죠. 저희는 이제 선생님들끼리 이렇게 상의를 1년을 해보고 외부 강사를 써봐서 왜냐면 전에 학교에서는 좋은 강사가 와서 잘했는데 여기는 시골이다 보니까 좋은 강사가 안 오는 거예요. 모집이 안 돼요. 근데 교수의 질이 해서 소용이 없더라고요. 돈만 낭비되고. 그래서 담임이 했는데 너무 효과가 좋았고 학부모 만족도도 높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3년째 군에 무슨 뭐 공모사업 내라는 게 오더라고요. 연말에. 그래서 그거 해가지고 그 대신 교사 고급 인력을 무료로는 안 되고 수업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대가를 지불해줘야죠. 네, 원탁 토론 결과 나눔은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개 이 원탁이 있는데 그중에 앞서 진행한 발표를 한 발표자가 그 다음 순서 발표해 줄 원탁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표하시는 그 발표자는 일어서셔 가지고 발표하기 전에 그 다음 발표할 원탁을 지정해주고 발표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원탁 토론 결과 나누기 첫 번째 발표해 줄 원탁은 넘버 1번 원탁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기 1번 원탁 토론 내용인데요. 저는 동양초등학교 교사 이재석이고요. 학생들이 저 앉아서 발표해도 되려나요? 아니면 서서 하겠습니다. 네, 분위기가. 자, 그런데 첫 번째 학교 교육의 개선을 위한 실천 방안을 우리 아이들이 이야기해 줬는데 첫 번째 그 해결해 줬으면 하는 그 실천 방안이 그 방과 후에 의무적으로 지금 수강을 하게 되는 경우가 지금 현실인 것 같아요. 농어촌학교여서. 그런데 그 자율적 선택권을 존중해줘서 우리 아이들이 자기의 흥미와 호기심에 맞게 그 수강을 할 수 있도록 인정을 해줬으면 하나의 대안을 이제 구상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나왔고, 두 번째는 해결했으면 하는 지금 현재 아이들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게 등교 시간 관련해 가지고 여기 그 우리 모습 중에 부끄러워 지금 하고 있는데 아침에 등교하는 게 그렇게 힘들대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스쿨버스를 타고 학교에 오는 그 시간이 행복 지수가 좀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등교 시간에 대해서 좀 늦춰졌으면 하는 의견들이 나와가지고 본인한테 물어봤더니 희망사항은 뭐 오후 1시에 왔으면 좋겠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아마 이제 8시 40분이나 9시 그 사이에 아마 이제 좀 대안 마련을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천 그 개선을 위한 실천 방안 세 번째로 논의된 내용이 공부하는 습관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 이제 아이들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의 어떤 공부하는 습관과
그 이전에 나의 어떤 습관 공부하는 습관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해봤는데 점점 나빠지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교육을 받으면서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고민을 나눴는데요. 아이들이 이런 의견을 줬습니다. 그냥 자신 그 학생 개인에 대해서 존재를 좀 인정을 해주고 시험이나 평가에 어떤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점점 공부에 대한 그 자신감이나 흥미도가 이게 좀 더 낮아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냥 학생 그 자체에 대한 존재를 좀 인정해주는 그런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거는 공통 주제였고요. 여기까지는요. 선택 주제인데요. 저희가 이제 우리가 다니고 싶은 학교는 테마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다니고 싶은 학교가 어떤 학교인가 봤더니 그 아이들이 학교를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물어봤는데 자신의 어떤 꿈을 키우고 이루는데 도움을 주는 그러한 장소라는 거에 대해서는 서로 이제 이야기를 나눠서 공감을 했고요. 그런 학교가 다니고 싶은 학교는 또 이제 이 아이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늦게 등교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또 제시를 했고요. 두 번째는 영어 시험을 좀 자주 보는 학급이 있나 봐요. 그래서 영어 시험을 날마다 체크하시는데 일주일에 맨 처음에 2-3번 했다 미안한가 한두 번만 봤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제 아마 여기 담임 선생님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잘 연연해 줬으면 행복한 학교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 수학 수업이 재미없다. 그래서 수학 수업이 재미있었으면 좋겠다. 이건 그 학급 선생님이 아니십니다. 다른 어린이고요. 그래서 예체능 과목은 굉장히 즐겁고 호기심이 많은데 그 수학 과목이 좀 어려움을 느낀다고 해서 수학 과목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느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본인도 열심히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학교나 개인이 다 노력을 해야 하는 그런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니고 싶은 학교 마지막으로 이 친구가 이야기했는데요. 선배와 후배가 사이좋은 학교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선배와 후배가 서로 그 좋은 말 쓰고 서로 존중해주고 배려하는 그런 학교가 다니고 싶은 학교인데 얼마 전에 홍삼 축제를 갔는데 후배가 꺼져라고 했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었나 봐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후배들한테 후배들이 나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하셨고요. 그래서 그 학교가 행복하려면 제가 봤을 땐 그 학생들이 서로 친하고 선배와 후배가 친하면 훨씬 더 안전한 학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답변을 마무리하고요. 우리 그 학생이 추천을 해줬습니다. 몇 번을 지목할지 14번 죄송합니다. 15번 모든 그 리더 선생님 마이크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5번 발표 준비해 주시고요. 15번 발표자 선생님께서는 미리 그 다음 원탁을 지정해 주시면 준비하는 데 도움 되겠고요. 우리 1번 이재석 선생님 5분을 쓰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2분 이내로 부탁드리겠습니다. 15번 원탁 토의 결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천초등학교 교사 송정미입니다. 선생님 다음 원탁부터 한번 지정해 주시고 시작. 네, 먼저 교과서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면 교과서 내용 자체가 대규모 학교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소규모 학교가 10%가 넘고 있는데 이 학교들에서 선생님들이 그 교과서를 활용을 하시려면 또 다른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 해요. 그래서 소규모 학교에 적용할 수 있는 대체 활동들이 안내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초학력의 경우 학습 부진 학생의 경우 성과를 드러내는데 지속적으로 시간을 투자를 하면 그 학생의 그 학력이 신장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소규모 학교에서 그런 장점을 살려서 시간을 지속적으로 투자해서 좋은 성과를 내는 결과들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시간을 조금 확보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현장 체험 학습인데요. 현재 현장 체험 학습을 운영을 하는데 많은 기관에서 예산을 학교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권역별이나
장소별로 그런 프로그램을 좀 개발을 하셔서 학교에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더 내실 있게 현장학습이 운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3학년부터 5학년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1학년과 유치원, 1학년, 2학년, 유치원 같은 경우에도 함께 통합적으로 체험학습을 운영할 수 있으면 더 나은 체험학습이 운영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수련 활동이나 수학여행도 규모가 비슷한 학교에서 함께 계획을 짜고 운영을 한다면 더 효과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5번 원탁 바로 준비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발표할 원탁 지정부터 부탁드립니다. 10번이요. 저는 진안중앙초등학교 5학년 1반 이솔비입니다. 오늘 원탁 토론회에 온다고 긴장도 되고 떨렸지만 막상 와보니 선생님들이 지도를 잘해주셔서 다양한 의견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친구들과 의견을 나눌 수 있어서 새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교장 선생님, 5월드 말고 다른 체험 활동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네, 5월드 질린답니다 이제. 네, 감사합니다. 예, 못다 말씀하신 의견은 저희가 취합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번 원탁 부탁드립니다. 다음번에 그 7번 원탁 지정하겠습니다. 지목.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일단 우리 10모등 같은 경우는요. 두 가지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소주제가 남중과 여중의 통합 방안이 있었고요. 또 하나가 교과 수업을 계속 하되 교과 수업과 병행하여서 할 수 있는 인성 교육이 두 번째 주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 주제인 여중과 남중 통합 방안 같은 경우는요. 일단 우리 측에서 여중과 남중 같은 경우 지금 두 개가 나눠져 있는데 각자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탁에서는 나온 의견이 두 가지. 여중과 진안중 각각 학교에 학년끼리 나눠가지고 애들을 넣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남중에 1, 2학년 또 아니면 여중에 3학년 이런 식으로 넣는 게 우리 10조 원탁의 의견이었고요. 또 여중 친구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봤더니 나온 얘기가 이거 여중이나 남중 중에 좀 더 넓은 학교 거기를 가가지고 거기 좀 더 확장하자는 게 여중 측의 의견이었고요. 또 우리 남중 같은 경우는 이게 둘이 남녀 공학이 되면 어떨 거냐 물어봤어요. 그냥 우린 좋대요 무조건. 그래가지고 이제 또 여중한테 물어보니까 또 별로일 것 같대요. 그래서 왜냐고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일단 탈의실이나 화장실 같은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 또 뭐지 이거 사물함 같은 거 좀 어떻게 변태 많잖아요. 까고 말해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있을 것 같다 말을 했습니다. 불쾌할 것 같다고. 그래서 우리 쪽에서 생각해낸 방안은 일단 말한 대로 탈의실과 화장실을 다시 짓거나 새로 짓고 또 사물함에다가 자물쇠를 잠궈놓을 수 있도록 자물쇠를 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 방안이었고요. 또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인성교육 이거 같은 경우 좀 애매모호해졌어요. 인성교육이라는 게
중요한 거면서도 잘 안 지켜지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 해보니까 뭐 이렇게 도덕 이게 인성과 가장 관련된 교과목이라면 역시 도덕이잖아요. 이 도덕 시간에 자유학기제나 자유학년제를 이용해 가지고 도덕 시간에 이론만을 배우는 것이 아닌 도덕 시간에 체험 맞습니다. 인성을 좀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체험을 하는 것이 우리에서 나온 방안이었는데 좀 생각보다 너무 모호해서 좀 아쉬웠어요. 이거는 또 그리고 우리가 말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주제가 생겼습니다. 이게 꿈을 찾자예요. 또 이렇게 애들 보면은 반에 꿈 없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애들 보다 보면은 막 꿈 물어보면 꿈 있니? 없어요. 이게 막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또 1학년 때는 또 자유학기제 있잖아요. 2학기 때 그죠? 근데 막상 애들이 물어보면은 그 한 학기 동안 뭐 했는지 모르겠대 여기에. 맨날 어디 딸려가고 그냥 가는 대로 갔더니 뭐 한지도 모르겠고 1학기를 썼는데 이게 얻은 게 없다고요. 이런 거 문제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쪽에서 살짝 나온 의견이 그러니까 일단 중학교에서 꿈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이용해서 꿈을 찾고 이제 고등학교로 가가지고 자신의 꿈을 좀 더 실현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꿈이 예체능이에요. 예체능이면은 중학교에서 예체능이 꿈인데 어떻게 할 건지 좀 더 뭐랄까요? 좀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꿈을 중학교 때. 그런 다음에 구체화된 꿈을 고등학교 들고 갑니다.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교과목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신이 말 그대로 예체능 중에서 막 디자이너, 일러스트, 뭐지? 컴퓨터 디자이너, 뭐 포토샵을 하는 직업 있잖아요. 그런 게 되고 싶다 하면은 교과목에서 포토샵이나 그런 걸 배우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고등학교에서 자신이 원하는 교과목을 골라 자신의 진로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또 고등학교 가서도 야자 시간이 거의 반강제잖아요. 하기 싫어도 보통 왜 안 해? 그냥 하기 싫어서 이러면 무조건 하라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시간 대신에 야자를 할 시간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시간을 썼으면 좋겠다. 이런 게 우리들 의견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10번 원탁의 송민상 진행도 했어요. 발표까지 직접 해주셨습니다. 그다음 7번 원탁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그다음 발표하실 분. 저희는 다음 발표는 12번. 저는 마령중에서 온 부회장이고요. 이름은 강영모입니다. 저희가 이제 정한 소주제는 청소년기 진로 제가 정한 게 아니고 팀장이 정했어요. 이거 청소년기 진로 탐색 방향은이라는 아주 큰 소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봤는데 4가지의 그 방안이 나왔어요. 그 뭐라 그러냐? 그렇죠. 학생 진학을 위해서 학교 진학을 위해서 내신 제도가 개편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우리 지난해는 소규모 학교들이 매우 많잖아요. 사람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한 명이면은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내신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뭐라 그래야 되지? 뭐 이 정책을 저희가 논할 게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일단 개편이 매우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학기제 인식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게 이게 우리가 자유학기제를 하면은 애들 진로를 찾는 것보다는 이 학기에 시험을 안 본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서 뭐라고 진로 그렇지 했잖아. 그냥 끊어? 알았어. 그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3번은 효율적인 예산은 사용인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고구마 캐고 그런 말랭이 만들고 그런 생강 심고 그런 걸 했어요. 근데 그게 저희 집
가정 보면은 뭐 널린 게 고구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시에서 하는 거지 시골에서 할 그런 체험은 아닌 것 같아서 그 예산을 조금 더 뭐 좋은데 쓰는 걸로 생각하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건데요. 저희 단체 맞춤 컨설팅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로요. 네. 그게 학생들의 진로를 조사해서 그에 따른 맞춤 컨설팅을 해서 그 진로를 찾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도록 하는 그런. 그래. 직업군에 여러 가지 종류가 많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12번 원탁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예, 동양초등학교 교사 임성태입니다. 저희는 다음 원탁 지정부터. 다음 원탁 11번 유치원 선생님들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두 가지 주제에 대해 얘기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진안 교육의 방향 얘기를 나눴는데요. 지금 마을 교육과정, 마을 협력하는 사업, 농어촌 특구 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이것저것 너무 하는 느낌이 들으니까 좀 추릴 건 추려서 좀 핵심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을 협력 교육과정 운영은 상당히 좋으나 너무 체험 위주의 교육 활동만 하다 보면 좀 이제 기초학력이 좀 부진해지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다. 그래서 기초학력도 함께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체험과 기초학력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그다음에 시대에 맞게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지식을 찾아서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기기 활용 능력도 키워주고, 그러니까 도구 활용 능력도 키워주고, 그 찾은 지식을 생활 속에서 잘 활용할 수 있게 융합적 사고력도 기를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또 했고요. 그리고 우리 진안 관내에 동학년 모임이 되게 잘 이루어지고 있고, 그 활동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동학년이 없는 이 소규모 학교에서 같이 모여서 얘기 나누고 서로에 대한 그 고민과 또 정보를 공유해서 학급 경영하고 학습 지도 및 생활 지도하는데 상당한 많은 도움이 됐다는 이런 얘기를 또 하셨고요. 또 좀 진안 교육에서 이제 좀 일회성으로 좀 일회성 행사나 이런 것들이 학교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의무적으로 좀 해달라, 이런 것들을 좀 지양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내실있는 학교 교육 과정이 운영될 것 같다는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로 방과 후 진안 교육 방향에 대해 또 방과 후 돌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요. 이게 저녁 돌봄이 꼭 필요한가? 저녁 돌봄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이 좀 무기력함과 자존감이 낮아지는 부정적인 효과도 있는 것 같다. 가정에서 아이들과 부모가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하고, 저녁 돌봄에 대해 좀 생각해봐야 한다는 얘기를 나눴고요. 방과 후 업무, 교사의 너무 업무가 좀 과중되지 않나. 방과 후 일이 너무 행정적인 일이 너무 많은데 그게 학교의 그 교사가 해야 할 일인지. 그러니까 방과 후 저녁 돌봄에 대해서는 학교가 너무 케어와 보호의 기능을 너무 맡고 있지 않나, 강요받고 있지 않나. 학교가 나아갈 그 진정한 교육에 좀 더 가치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는 좀 그런 걸 가져야 하는데 보육과 좀 케어의 쪽으로 강요받는 게 좀 안타깝다. 그래서 학교와 교사가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교육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요, 자존감에 대해 얘기했거든요. 우리 지역 아무래도 농어촌 지역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적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다양한 아이들을 만나고 그런 기회가 적다 보니까 자존감이 낮은 아이는 계속 낮아 있고,
또 너무 높은 아이는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자기가 전부인 것처럼 좀 너무 높다. 이게 좀 진안 관내에 있는 그 초등학교 그 끼리라도 학년끼리라도 좀 모여가지고 만나는 기회 이런 것들을 잘 해서 서로 이렇게 다양한 아이들을 접해야 아 내가 괜찮은 아이구나, 아 내가 그렇게 잘난 건 아니구나 이런 것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그 성취감을 맛봐야 하는데 계속 반복되긴 그 좌절과 실패를 겪다 보니까 이게 학습된 무기력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 같다. 그러니까 기초 학력에 대해 좀 우리가 강화해야 한다는 얘기를 아까 나누면서 또 이런 기초 학력이 잘 돼 있어야 아이들이 성취감을 맛보고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지 않을까.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기초가 안 돼 있으니까 못 나가서 좌절감을 느끼고 이런 것 같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기초 학력을 좀 해야 자존감이 높아질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7번째 원탁입니다. 11번 원탁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마이꿈 유치원 교사 김은아입니다. 인상 깊게 봤던 그 저희 회의 때 선생님 계시거든요. 중등 17번. 저희는 이제 요즘 가장 유치원 유아 교육의 화두가 된 게 놀이예요. 그래서 교사에게 놀이란 무엇이고 유아에게 놀이란 무엇인가라고 저희가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했는데요. 그 요즘 EBS에서도 방송을 하다시피 그 자존감과 사회성을 길러주는 놀이의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뭐 한글놀이, 숫자놀이, 한자놀이, 심지어는 알파벳 놀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처럼 모든 걸 놀이를 붙이면 그게 교육이 되는 것처럼 놀이인 듯 놀이 아닌 놀이 같은 교육. 이거 모든 걸 다 그냥 놀이를 붙여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놀이다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서로 토론을 하면서 가장 이제 우리에게 놀이 중심의 교육은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해보았을 때 첫 번째 이제 교사의 개입이 가장 최소화되어야 되지 않나. 교사는 기다려주는 직업이다. 그래서 놀이란 기다려줘야 된다. 아이들을 그렇게 생각을 저희가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실컷 아이들하고 재미있게 놀아줬다고 하는데 어느 순간 선생님 바깥놀이는 언제 해요? 라고 우리 유치원 유아교육 현장에서 늘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놀아줬다고 생각하는데 그 아이들이 놀이로 인식을 하지 않는 거죠. 그것은 유아의 주도적인 놀이가 아닌 교사의 주도가 되었기 때문에 놀이로 느끼지 아니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놀고 싶어서 언제 놀아요? 라고 묻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놀이란 교사 주도와 그러면 이제 놀이란 그냥 아이들한테 무작정 맡겨야 되는 것인가 그걸 고민했을 때 무작정 아이들한테 맡겨두기보다는 놀이의 균형을 좀 맞춰야 된다. 교사 주도와 유아 주도의 그런 적절한 놀이의 균형이 따라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들끼리 토론을 했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놀이가 교육 과정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가장 먼저 저희들이 놀이 중심의 교육을 할 때 어려운 점이 주변의 시선이에요. 유치원은 아이들과 놀아주면 되잖아. 이 말이 저희들을 가장 힘팽기게 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놀이가 교육 과정에 들어오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변해야 될 것은 주변의 시각과 인식의 변화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 측에서는 학부모 연수를 통해서 놀이의 인식에 대해서 제고해 주시고요. 그게 저희들의 바람이고요.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정말 교육부에서는 공익광고 향상 협의회를 통해서 놀이의 중요성을 광고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의 토론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이거 뭐 다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긴 합니다만 약속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 17번 원탁 발표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안중 국어과 김명옥입니다. 저희는 진안 교육의 방향의 대주제와 또 많은 학생과 다양한 교과나 체험 활동에서 적용될 수 있는 동기부여 방안이라는 소주제를 가지고 토의를 하였습니다. 우선 진안 교육의 방향은 많은 참가자들이 공유한 것처럼 예산
지원도 풍부하고 도시나 대규모의 학교에서 하기 어려운 많은 체험 활동들의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또 자연이 주는 위안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을 공유하였습니다. 좀 아쉬움이라면 그 예산들이 체계적이고 의미 있게 활용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학생들이 적기 때문에 또는 행사가 많기 때문에 학생의 선택으로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단점들을 공유하였습니다. 그 대안으로 저희가 나눈 이야기는 진안만의 특색 또는 장점의 요소를 교육 공동체가 논의해서 추출한 다음 교사들이 바뀌더라도 지속 가능한 진안만의 특색 교육이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단절되어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많아서 예를 들면 초등학교 때 악기 교육을 계속 했는데 중학교에 진학했더니 악기 교육을 계속 지속적으로 받을 수 없는 환경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연결되어서 중등교육이 이루어질 때 유의미한 교육이 일어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학교나 권역별로 특화된 내용의 교육 활동들이 좀 정해져서 학생들의 필요로 선택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 지역에서 진로와 직업 교육이 함께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또한 자연이 주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소주제로 많은 학생과 다양한 교과나 체험 활동에 적용될 수 있는 동기부여 방안으로는 교과나 체험 활동 시 학생들이 막연하게 참여하는 것보다 배울 목표 또는 뭐 배우는 내용 또는 그 교과 활동이나 체험 활동 이후에 소감 같은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개발해서 상황에 따라서 교사들이 수정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과 둘째로 학생들이 학생의 언어로 말하게 할 때 집중력과 흥미를 일으킨다라고 많은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네요. 세 번째는 학생 활동을 통해 동기를 부여하되 학생들이 좋아하는 활동으로 학교 급이나 나이나 규모에 따라서 뭐 음악이나 팝송이나 또는 뭐 발표나 뭐 사탕 같은 것들을 준다든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활동이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일상생활이나 우리의 삶과 연계된 예를 들어서 아이들의 흥미를 갖게 할 때 동기가 일어난다고 선생님들이 말씀하셨고요. 이것들의 전제 조건이 적정한 인원의 학생이 있으면 동기부여가 잘 일어난다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성질 급한 선생님 막 여기까지 달려오셨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그 전체적인 분위기를 살피고 있는데 막 우리도 하고 싶다는 눈총들이 막 날아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거 그 토론하신 내용 정리해 소책자 제작하기는 합니다만은 오늘 꼭 발표하고 싶은 정말 안 하면 집에 가서 아프실 것 같은 이런 원탁만 조금 더 듣도록 하고 단지 발표하실 분들은 시간을 1분 30초 안에 하는 걸로 하고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니 거기 13번 원탁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혹시 또 다른 원탁도 있으신가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4번 그러면 13번 원탁과 14번 원탁 2분씩만 드리고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3번 원탁 부탁드립니다. 장승초에서 근무하는 진영란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의 귀가 시간을 좀 빼앗아서 정말 죄송해요. 저희 모둠의 토론 주제는 마을교육과정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였는데요. 제가 원래 생각했던 원안 그대로는 마을교육과정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지원청은
무엇을 지원할 것인가였습니다. 저희 이 책자에 보시면요, 진안교육지원청 중점 사업 2번째 중에서 마을학교 교육과정 운영이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의 구체적인 사항이 여기 나와 있지 않고 학교에서도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수많은 체험을 흑사랑 체험장에 가고 어디에 가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목공 체험하고, 그러니까 마을에 있는 어떤 자원을 활용해서 우리 학교에 와서 그 수업을 하는 게 마을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제 그 관점을 전환해야 되지 않나. 네, 그래서 저는 마을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진짜 마을 교육과정 아닌가? 마을 사람이 되어가는 거, 내가 이 진안에 살고 있는 게 자부심이 느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저희 모둠에서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1, 2학년, 초등학교 1, 2학년 교육과정은 마을 나들이를 통해서 모든 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마을에 나가고 싶어도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지원청에서는 마을을 마음 놓고 나갈 수 있도록 좀 지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전 문제라든지 버스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해결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마을에 대해서 공부하려도 선생님들이 마을을 잘 모른다고 해요. 그리고 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마을 지도를 좀 제작을 해서 면 단위로 좀 상세하게 나눠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마을을 공부할 수 있도록 동아리를 좀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었습니다. 교육청에서 말한 1, 2학년, 3, 4학년 이렇게 학년별 동아리 모여라가 아니라 선생님들은 어떤 동아리를 운영하고 싶으세요? 라고 물은 다음에 선생님들이 제안하는 동아리에 예산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마을에 대해서 함께 답사하고 공부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마을별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면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함께 마을에 나가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지원청에서 지금 5학년 역사교육의 일환으로 각자 학교에 신청하는 학교에 예산을 배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돈으로 강화도를 가거나 부여를 가거나 하는데 그게 진짜 역사 교육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대해서 자존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역사 교육인가 생각해 보았어요. 이런 일회성 행사로는 우리 진안을 바탕으로 한 역사 교육이 시작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에서 2년 전에 했던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 그 역사 박물관 학예사하고 조인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진안에 있는 유물과 유적을 시작으로 해서 역사를 공부하는 거예요. 네, 굳이 강화도나 경주나 이런 데 갈 거 없이 진안을 가지고도 충분히 역사 교육이 가능하니까요. 그런 방법들을 지원청에서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교사 동아리하고 연계해서도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요. 숫자가 좀 많은 학교에서는 아이들하고 나가기가 되게 힘들다고 합니다. 그렇게 숫자가 많은 학교에서 마을을 좀 자유롭게 나갈 수 있도록 여러 지원 방안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저희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분 발표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4번 원탁 2분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천초등학교 6학년 1반 김병훈입니다.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주제는 내가 정말 학교에서 배우고 싶은 것은입니다. 4조에서 원탁 토론을 한 결론은 첫째,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학교, 의견이 반영되는 수업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입니다. 둘째는 자존감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을 배우고 싶다. 많은 친구들이 부러워서 말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셋째,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미래 기술에 대해 배우고 싶다. 4번, 자유학기제처럼 미래의 꿈을 위한 진로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다. 5번, 바른 인성도 중요하지만 민주 시민 교육도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2분을 강조했더니 우리 친구가 막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나머지 우리가 오늘 그 결과 나누기를 딱 10개 원탁이 나눴습니다. 나머지 10개 원탁 좋은 내용들이 가득할 걸로 기대가 됩니다.
오늘 토론하신 내용들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하나도 흘리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잘 취합해서 모으고 정리해가지고 소책자로 제작해서 지난해 있는 모두는 아니죠. 빼겠습니다. 가능한 많은 교육 공동체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공유하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되겠죠.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는 저희가 가능한 부분들은 수용해가지고 교육사업 수립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을 세우실 때에 반영해 주시고요.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선생님들 교육과정을 운영하실 때 반영해 주시고, 이 자리에 오신 우리 학생들 스스로 오늘 한 약속들 함께 나눈 것들을 잘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희망을 가득 담은 우리의 노력과 또 그로 인한 진한 교육의 변화의 과정 속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진한 교육의 발전의 산 증인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When I was young, I never needed anyone. And making love was just fun.